자, 이번에는 문제 2번을 봅시다. 이제 수증기를 포함하는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찬 공기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혼합되는 과정을 비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하라고. 그러니까 수증기를 포함하는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찬 공기가 혼합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혼합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근데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과 내부 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라와 말을 참고하여 구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만약에 뭐 이 문제가 실제로 똑같이 출제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여기 이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과 내부 에너지의 관점이란 말이 없을지라도 이 말이 없을지라도 대신에 제시문 라와 말을 참고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라와 마에서 말하는 그 제시문의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은 그게 여기 있는 평균 속력과 내부 에너지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없을지라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문제 1번 할 때 일부러 뭘 끌고 왔어요? 충돌이란 개념을 끌고 왔잖아요. 충돌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했잖아요. 음, 그런 게 일종의 그 문제풀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상현상, 뭐 이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그 녹새바람이에요. 녹새바람. 다른 것도 이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고. 예를 들고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높새바람 어, 현상은 요 이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이제 뒤집어서 설명하면 되긴 돼요. 이제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여기 이제 이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이 단서 때문에 그 의미가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는데 이 단서를 좀 무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수증기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혼합 전에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각각 같은 온도 압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말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왜 그러냐면 뜨거운 거하고 찬 게 그 온도의 차이를 말하는데 같은 온도였다.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해야 또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그 이제 혼합 전에는 둘 다 같은 온도의 공기였다고 생각을 하라고. 근데 혼합하는 바로 그 혼합되기 직전 상황에 한쪽은 뜨겁게, 한쪽은 차갑게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라고. 그래야지 전반적인 설명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시문 라하고 말을 봅시다. 라와 말을 보는데 자, 여기 이제 기체 분자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면서 분자들끼리 끊임없이 충돌하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충돌이란 말 나오죠. 그다음에 이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지지만 운동 에너지의 평균 값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의미의 온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온도라 그러면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리적인 의미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운동 에너지가 크냐 작냐예요. 운동 에너지가 크냐 작냐. 관련 공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분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여기 V가 있어요. 이거 속력이거든. 요거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게 아마 그 식이 아마 2분의 3 KT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 T가 요게 이제 절대 온도고 K는 이제 볼트만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걸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온도가 높다라는 개념은 뭐를 의미하느냐? 뭐 온도는 이제 그 내가 느끼는 거긴 하지만 그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뭐 분자가 나한테 와서 이제 부딪힌다고 합시다. 천천히 올 때하고 빨리 올 때하고 느낌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빨리 오면은 빨리 와서 부딪히면 그게 뜨거운 거고 천천히 와서 부딪히면 저기 차가운 거겠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빨리 오게 되면은 막 이게 부딪히는 빈도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럼 많이 부딪힌 만큼 빠르게 많이 부딪힌 만큼이 뜨거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느리게 천천히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적게 부딪히게 되면 단위 시간당 부딪히는 양이 작으면은
차가운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라지심에서 기체가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들어가면은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기체 분자가 있는데 여기 어떤 분자가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 에너지를 준 거예요.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받은 만큼 그게 뭐가 되냐면 에너지 받았으니까 저 운동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가 커졌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빠른 만큼 잦은 빈도로 여기 어떤 공간이 있어. 벽이 있어. 여기에 가서 자주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게 그게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가서 땅 때리면 이쪽으로 뭐가 가해지죠? 힘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힘이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요 공간에 요만큼의 요게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면 그냥 단순하게 온도가 높아지는 것 이렇게 읽지 말고 여러 가지 말을 넣어서 읽으세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속력이 빨라지는 것은 기체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과정이며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기체가 외부에 일하는 과정. 자, 그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와서 부딪히다 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 밀려나게 되잖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얘한테 힘을 가했어. 힘을 가했더니 얘가 이만큼 밀려나잖아. 뭐 D만큼의 거리를 밀려난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F에다가 힘에다 거리 D를 곱한 걸 우리 뭐라 그래요? 2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라제 시문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제 시문 물 분자들 사이에는 강한 수소 결합이 작용한다. 물이 기화되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는 수소결합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요구되므로 물은 매우 높은 증발력을 가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H2 분자가 있어요. H2 분자는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형으로 그리죠. 근데 이 H2 분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기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겠지. 굉장히 넓은 공간을. 어, 저기, 이 풍선을 생각하면 돼요. 막 풍선이 계속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막 부딪히고 다니면 풍선 부피가 늘어나는 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기화가 된다. 그래서 뭐로 되는 거냐면 이게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수소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먼저 수증기, 이 기체, 이 수증기 상태를 먼저 생각한 거야. 근데 이 분자가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합시다. 가까워졌다고. 뭐 어떤 연유로든 뭐 외부의 압력을 받든 어떻든 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다른 H2 분자랑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수소 결합. 이 수소 결합은 이제 분자 사이의 결합력을 말합니다. 결합력으로서 그러니까 분자 내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약한 결합이지만 어, 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들. 그러니까 그 분산력, 일반적으로 이제 수소 결합하고 분산력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결합이에요.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는 거야. 수소 결합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 말의 의미를 잘 봐봐. 음, 물이 기화되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는 수소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요구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보자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은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 그리고 매우 높은 증발력. 이 증발력이라는 건 증발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 증발력. 그러니까 열이야, 열량 에너지인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은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많은 에너지. 그럼 거꾸로 수증기가 물 될 땐 어떻게 될까?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H2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하는 순간 뭐냐면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많은 에너지. 반대로 이 수결합을 얘가 끊고 수증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H2, 물이라고 하니까 뭐 액체하고 그다음 수증기하고 다 포함되는 말이긴데 이 H2 분자가 가지는 이게 이 수소결합이 갖는 그 특성 때문에 뭐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상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성. 그러니까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품어야 뭐가 되는 거냐면 수증기가 될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내놔야지 음, 액체 상태의 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일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H2O, H2O, H2O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는 요때 에너지가 있을 거고 H2O, H2O, H2O 이렇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기체 상태의 그 H2 집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가 뭐냐면 이 상태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공간 내에. 반면에 요때 액체 상태일 때는 이때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또 어렵게 해서 설명하려고 뭐 엔탈피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밑에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 더운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날씨가 후덥지근하지만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런 효과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더운 여름날이야. 공기 분자들이 나를 막 때려. 공기가 덥다라는 말은 얘들의 이 공기 분자의 그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야.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큰 운동 에너지로 막 나를 두들기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와서 두들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빠르다 보면은 자주 두들기겠지. 이런 상태가 이제 나의 상태야. 그래서 이제 후덥지근인데 여기에 이제 소나기가 내렸어. 소나기. 소나기는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자, 여기 액체 상태의 물이 내려오면서 이 H2O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던 H2O가 공기 분자와 부딪혔어.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서 공기 분자가 가지고 있던 뭐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면서 얘들은 여기가 딱 끊어지고 뭐죠? 기화가 되는 거란 말이야. 수증기로 변하게 돼. 그럼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컸던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겠지. 작아지는 만큼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충돌 빈도가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물리 현상에 대한 어떤 관념을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문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수증기를 포함하는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찬 공기가 혼합되는 요거 과정하고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혼합되는 그런 과정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비교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전개를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와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그 뭐라고 할까요? 뭔가 아주 그냥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적은 상태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상태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할게. 지금 수증기가 포함된 상태와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 중에서 어느 게 더 고려할 요소가 적지? 그렇죠. 요 놈이 포함하지 않은 상태 더 고려할 요소가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 설명이 손쉬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먼저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 수증기가 없는 이 두 놈이 그 혼합되는 과정을 먼저 그리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비교의 차원에서 수증기가 들어간 뜨거운 공기와 그 다음에 찬 공기를 비교하는 그런 상태로 가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끌어낼 수가 있냐면은 실제로는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있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혼합?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 혼합된 거에다 뭐를 집어야 뭐랑 똑같아질까? 그렇죠. 수증기를 집어야 하는 상태랑 똑같아지겠지. 그죠? 이런 식의 구도를 짜야 그 설명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뜨거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혼합되는 과정을 봅시다. 혼합이란 말은 뭐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공기 분자들의 충돌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충돌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얘가 지금 우리한테 그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였었냐면은 평균 속력과 내부 에너지 관점으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는 그 운동 에너지 말하는 겁니다. 자, 뜨거운 공기는 원래 뜨거운 공기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크죠. 큰 에너지, 큰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빠른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빠른 이런 놈이야. 찬 공기는 적은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느린 그런 속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충돌을 하게 돼. 그러다 보면 이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운동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될 거야.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큰 운동 에너지를 가졌던 놈은 적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고 적은 쪽으로 반대로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가졌던 놈은 큰 쪽으로 바뀌면서 둘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될까? 서로 평균적인 어떤 값을 향해서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 값으로 지향이 되겠죠. 즉 빨랐던 놈은 느려지고 느렸던 놈은 빨라지면서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을 갖게 되겠죠. 그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 제시문에서 말했던 거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했었지. 자, 그 상태 이 평균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서 뭐냐면 일종의 평균 온도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뜨거웠을 때 온도보다는 낮아지게 되고 낮은 온도, 차가웠을 때의 온도보다는 높아지는 그런 온도로 이제 가게 되겠지. 이게 뭐냐면은 평균 속력과 여기 이제 빠르다, 느리다 이런 얘기들 다 했잖아. 평균 속력과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이 관점으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의 그 혼합, 즉 충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여기다 이제 수증기를 갖다 플러스 알파합니다. 수증기. 자, 근데 이 수증기라는 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 해당이 돼요. 기체 상태. 얘가 어떤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서 만들어진 어떤 평균 온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니, 그, 저기, 더 낮은 온도의 수증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압력을 조절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놈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요 평균 온도가 수증기 온도보다 적은 상황, 수증기 온도보다 낮은 상황 전제로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낮은 온도를 만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낮은 온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로 둘러싸고 있는 온도가 낮아진 상태가 되니까 수증기가 뭘로 변하지?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로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소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H2사의 수소결합. 그러면 이때 뭐냐면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라고.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에너지는 누구를 뚫리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에 전달이 되겠지. 그에 따라서 공기 분자의 상대적인 속력은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얘 속력은 높아지게 되겠지. 빨라지게 되겠지. 그럼 평균 그 전체 이 수증기와 공기 분자들이 섞인 이 공간 내 전체 온도는 어떻게 돼? 수증기가 들어왔을 때의 평균 온도보다는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죠? 높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고. 자, 그런데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상황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또 동시에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수증기는 원래 뭐냐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부피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물방울이 되면 그 부피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수증기 자체의 어떤 부피는 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실험실 상황을 전제로 하면 이 부피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 만큼 그러니까 부피가 적당한 수준으로 변해져야 돼요. 원래 그 단열 팽창, 단열 어,
팽창이 있으면 뭐지? 단열 축소, 뭐죠? 하여튼 단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부피가 강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증기는 수증기 분자들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되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을 때리는 빈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버립니다. 자,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주변에 대한 어떤 압력에 때리는 빈도가 줄는다는 거, 압력이 낮아지는 거,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아닌 상황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수증기의 양을 적게 한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을 만들어 봅시다. 수증기를 포함하지 않은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뭐 열의 이동이라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가면서 열 평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뜨거운 공기 분자, 차가운 공기 분자의 충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뜨거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줄고 차가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겠죠. 그래가면서 전체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평균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 분자 속력은 줄고 차가운 공기 분자는 빨라지고 동시에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뜨거웠던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웠던 공기의 온도는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균 온도에 도달하겠죠. 여기 이제 수증기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수증기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뜨거웠던 수증기가 일종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응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증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이 방출되니까 이게 수증기가 없었을 때보다 전체 공기의 온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승시킬 수 있어요. 공기 분자의 그 상승이 일어나고 공기 분자에 의한 압력 증가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공기 분자 그 수증기가 액화됨으로써 사라지는 그 부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액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피 변화도 동반하지만 일정한 부피가 그러니까 원래 부피가 확 축소가 됩니다. 근데 그러하지 않도록 강제로 이거 부피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전체 압력은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와 유사한 기상 현상으로 뭐 높새바람이 있다.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